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 대학 입시의 과정과 그 다음에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지원대학 판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입시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18일에 수능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매우 분주한 일정을 보내시겠죠.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돼요. 수능 성적 발표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각 대학별로 논술 시험이나 면접고사 일정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대학은 12월 10일까지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되고 일부 아주대,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 발표 이후에 1차 합격자 발표, 그 다음에 2단계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12월 16일이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16일 정도에 발표가 되고 일부는 조금 일찍 발표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16일에 수능 성적 발표가 되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17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시 합격자의 등록 기간이 이루어지죠. 이 등록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추가 합격자의 발표와 등록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자의 등록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러고 나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이 확정되죠. 그러면 정시 최초 선발 인원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진 인원까지 확정이 되어지면 12월 30일서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11월 18일서부터 시작해서 1월 30일, 1월 31일까지가 아주 매우 12월 18일부터 11월 18일부터 12월 30일이나 32일까지의 기간이 매우 분주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당연히 정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입시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정시 원서 접수하고 또 발표 때까지 기다리시다 보면 사실 아주 오랜 시간 또 여기서 마무리가 되어지면 좋지만 정시에 혹시라도 불합격해서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2월 중순에 진행이 되어지는 추가 모집까지 가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11월 18일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초 또는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입시의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이제 부모님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컴퓨터만 보시면서 집중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수능 시험 보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연 학생이 수능 체제를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수시에서 진행하는 논술고사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0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야 등급이 확정이 되어지지만 사실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별고사, 논술고사나 면접고사를 보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8개의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수능 예상 등급 컷이라고 하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수능 최저가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고 대학별 고사를 판단하시게 됐죠. 또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수시로 대학을 갈지 정시로 대학을 갈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를 판단하시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뭐냐면 8개의 입시기관에서 발표하게 되어지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예상 등급 컷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자, 많은 학부모님들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결과의 예상 등급 컷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정시 배초표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딱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실수를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녀분이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가채점 등급 컷을 토대로 봤더니 수능 최저가 충족할 수 있다 라고 판단돼서 면접고사를 보러 가고 논술고사 시험을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수능 최저가 충족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혹은 일찌감치부터 수능시험을 못 봤다, 수능 최저 충족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포기했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12월 10일에 평가원에서 수능 성적의 등급 컷을 발표했는데 봤더니 수능 체제를 충족했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8개 기관에 수능 예상 등급 컷의 정확도가 매우 부정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아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수능 체제를 미충족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상 등급 컷에서 점수에서 아주 많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면접고사나 논술고사에 참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1학년도 국어 영역의 8개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처음에는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류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판단돼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항상 매년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8개 기관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 컷을 올려드립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해마다 적중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을 텐데 여기 표의 부분은 보시는 부분은 2021학년도 국어 영역 8개 기관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 컷이에요. 자, 전년도는 국어가 1등급이 88점, 2등급이 82점, 3등급이 74점 이 점수였는데 우리가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등급권은 당연히 1등급, 2등급, 3등급이겠죠. 그렇죠. 대부분이 1, 2, 3등급 내에 수능 최저가 이 안에서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3등급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역 1등급을 정확하게 맞춘 것은 스카이나 진학이나 대성 같은 경우는 88점으로 맞췄지만 종로는 89점, 이투수, UA, 비상, 메가는 87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1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고 있고요. 2등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등급과 3등급은 모든 기관에서 등급을 맞추지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등급의 점수가 82점인데 스카이 같은 경우는 79점, 비상 같은 경우는 79점이기 때문에 실제 등급과의 점수가 3점 정도 점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3등급도 74점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상 같은 경우는 70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4점 정도 점수가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게 되어지는 예상 등급 컷을 볼 때 내 점수보다 4점 정도 점수가 벌어질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입시기관에서 82점이 예상 등급 컷입니다 라고 하면 내 점수가 81점, 82점이라고 했었을 때 내 점수가 81점 정도 생각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점 정도의 차이에 오류는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4점의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꼭 참고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수리가형 2021학년도를 보시면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4점, 3등급이 77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1등급은 모든 8개의 기관이 1등급 구간을 맞췄죠. 2등급 84점을 맞춘 데는 지금 보니까 진학사와 대성 같은 경우 85점으로 틀렸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맞췄고요. 문제는 3등급인데 3등급을 맞춘 데는 종로로서 73점 맞췄고 그 다음에 스카이 같은 경우 73점, 대성 같은 경우 76점, 비성은 73점이에요. 지금 메가 같은 경우도 73점이기 때문에 77점과는 점수 차이가 4점 정도 점수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죠.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입시의 기관에서 정보를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자료나 데이터 자체도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학생의 수능 성적에 과연 어느 정도 시험을 봤는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료들이 제공이 된다는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 정확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확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보시고 나 수능시험 못 봤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각 기관에서 발표한 예상 등급 컷만을 보고 면접에 참여할 여부,
또는 논술고사를 갈지 말지를 그것만을 보고 결정하거나 그것만을 가지고서 수시와 정시 중에서 어디를 전략적으로 잡을지를 판단하시게 되어진다면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후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수능시험 보고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다. 물론 참여했는데 수능 제조가 안 되면 헛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섣불리 잘못 판단해가지고 수시에서의 좋은 기회를 날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수능 가채점 결과에 대한 오류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내일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그 사실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해 2022학년도 정시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수능시험 보시고 학생이 수능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봤다 못 봤다 판단하는 것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맞았지? 또 얘가 몇 등급을 맞았지? 또는 1등급이 대략적으로 몇 %지? 이것만을 가지고 정시에서 또는 수능에서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이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 자체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삼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21학년도 입시와 2022학년도 입시, 특히 정시가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 보고 원점수 몇 점이다, 예상 등급 컷이 몇 등급이다 라는 것만으로 내가 정시에서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작년의 데이터와 작년의 입시의 결과를 2022학년도 정시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입시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특히 2022학년도 정시가 매우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국어와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조가 개편이 되어졌고 여기에 따라서 선택과목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 대한 부분에 유불리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잘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 정시에서 수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국어와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 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시 모집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2021학년도 정시 선발 인원이 8만 73명이었는데 2022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8만 4,175명으로 4,102명 정도가 증가돼요. 인원수가 늘고 이 인원은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지는 인원을 뺀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는 모집군의 변화다. 이 모집군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서울대학교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했어요. 그 전에 서울대학교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한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 이동한 이유는 표면적인 거는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 가군에 있다 보니까 수능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실기고사를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므로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실기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그러면서 대학들이 연쇄 이동을 하게 되겠죠.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연세대 고려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연세대 고려대가 이동하니까 당연히 가군에서 선발하던 서강대학교와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나군으로 또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분할 모집을 진행하든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진행하든 경희대학교나 시립대나 성균관대나 중앙대나 한양대 또한 마찬가지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결국 뭐냐면 입시는 상호 이동이거든요. 그렇죠. 정시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특히 간하군에서 상호 연쇄적인 이동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대학이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동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2021학년도에 쌓았었던 입시의 일종의 틀이 무너진다는 거죠. 입시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판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의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전년도의 데이터, 그걸 바탕으로 2022학년도의 예상 점수 등급 컷을 마치 적중되어지고 맞을 수 있고 100% 맞는다라는 신뢰를 갖는 경우들이 상당히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입시는 매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의 수능과 올해 수능이 다른 거고, 또 작년의 수능의 틀과 올해 수능의 틀이 다른 거고, 작년에 원서를 썼던 학생과 올해 원서를 쓴 학생이 다른 거고, 작년의 입시 결과 올해 입시 결과가 다른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의 입시에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큰 틀에서 이것을 적중시키거나 큰 틀에서 예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는 대학별 변경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영어 영역의 영향력이 소폭 확대되고 성황대는 자연 계열에서 수학 특히 미적분과 기하 중에 선택을 하도록 했고요. 서울대학교는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적용하고, 시립대학교는 인문계열에서는 모집 단위를 2개를 운영을 했었죠. 다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를 통해서 모집 단위 2개를 주재했는데 그걸 자연계에서도 올해 확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가 경희대처럼 예를 들어서 문과 학생인 경우에 국어를 잘 받느냐 수학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이 될 수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세대학교 의예과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2.5배수로 1단계 수능 100%를 선발하고 난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10%를 반영하고, 한양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 10%가 반영이 됐어요. 전년도에. 올해부터는 수능 100%에서 교과 전형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2021학년도 수능과 2022학년도의 수능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2022학년도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하나의 이런 변화들을 읽어내고 학생이 성적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성적에서 과연 어느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것이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에서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결국 1:1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꼭 드려요. 이거를 지금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서 지원하시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은 수시 모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 떨어지면 정시가 있고, 정시에 떨어지면 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수시가 있고 수시에서 떨어지면 정시가 있어요. 정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 미충족 인원만을 모아서 보통 2월 15일 정도, 2월 중순 정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해마다 보면 모집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한 9,000명이나 10,00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을 가져가는데 전년도에는 추가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추가 모집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가져야 되냐면, 추가 모집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같은 학교들도 추가 모집으로 선발을 해요. 그런데 추가 모집의 단점은 뭐냐면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매우 적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의대 선발 인원이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 계열은 경쟁률이 아무리 낮아도 100대1, 높으면 200대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의학 계열에서는 별로 기회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일반 대학에서,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해서 대표적인 학교들은 홍익대, 그 다음에 동국대, 세종대, 국민대, 숭실대 등 그 이하의 대학이에요.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은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요 정도의 점수권에 원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내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더니 내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봤더니 홍익대학교 아래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경북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충남대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여대 또는 국민대, 세종대 이런 학교에 원서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원서 지원의 기회가 2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시에서 가나다군에서 3번 원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불합격하면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원서 지원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정시 원서 지원 가나다군 3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상향 지원을 노리시겠죠. 자신의 점수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을, 자신의 표준 점수보다 높은 표준 점수의 대학을 공략을 해서 합격을 노리시는 거고, 만약에 실패하시게 되어지면 추가 모집의 기회들이 있다라는 점. 추가 모집은 비교적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물론 정시하고 추가 모집은 입시의 여러 가지 구조나 지원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2021학년도 전년도에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추가 모집에 대해서 전년도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렸냐면,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것은 8개 기관에서 발표한 수능 예상 등급 컷. 고맙죠. 그런 정보나 자료들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능 예상 등급 컷만을 보고 수능 최저 충족이 안 됐다라고 실망해서 논술이나 면접고사 포기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2022학년도 정시는 2021년도 정시와 다르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수능시험 보고 몇 점 맞았어 또는 몇 등급일 거야 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수능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라고 판단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성적이 만약에 대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서울의 중위권 이하의 대학이다. 홍대나 세종대 밑에 있는 대학들부터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원서 지원의 기회가 정시에서 3번 있고 추가 모집에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추가 모집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라. 그러면 결국은 정시에 원서 지원하시게 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의 공략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을 이제 보시고 결과는 나왔겠죠. 하지만 꼭 명심할 점은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고 수능을 못 봤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수능은 입시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핫불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원서를 쓰느냐, 어느 대학에 원서 지원을 하느냐, 어떻게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